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저는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개월간의 공백을 갖고 다시 시작한 강의인데다가 또 대학원 이후로 몇 년 만에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편으로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체력이 딸리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 탈이다 라는 마음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저는 언제쯤 바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바쁘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지를 또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배움의 시간과 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것, 그리고 어디 가서라도 강의할 수 있는 것, 이 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란도란 담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싫어요. 배성아 작가의 오늘 웃는 사람 중에 있는 글입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꼬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대해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요. 많은 관계들이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일방통행일 때 참 답답합니다. 서로 영혼 없는 대답만 주고받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감정 따윈 차갑게 외면할 때 말이에요. 힘든 와중에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 어깨를 토닥이는 응원의 손길이 느껴질 때면 그래도 잘 살고 싶다는 희망이 생기지요. 내가 말하고 누군가 들어주고 누군가 말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 관계에서는 언제나 쌍방통행이 진리입니다. 제가 강의 초창기를 할 때였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 초창기 때 자존감 클래스, 지금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 힐링 스피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룹으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몇몇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저거 이단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남의 돈 등쳐먹고 튀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또 억울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볼까 하면서,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까, 왜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만 해석하려고 할까 하면서 정말 답답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유튜버 두 분이서 서로 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저한테 막 험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두 분이 오해가 생긴 것 같으니 화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한 분이, 이 유튜브 한 분께서 너는 나랑 2년 가까이 알고 지냈으면서 왜 제 편을 드느냐? 박쥐 새끼 마냥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본인의 서운한 마음들 막 분출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 분을 화해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말인데 그렇게 오해하시니 좀 답답하네요.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대꾸 안 하시고 졸지에 선동꾼으로 몰아가서 저를 되게 차갑게 대하고 어느 날에는 또 구독 취소를 하시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더라고요. 뭐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지만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드러내고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들 보면은 정말 당사자인 입장에 있을 때나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나 참 답답하구나. 인간관계 참 부질없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손잡아주는 사람, 내 어깨를 토닥이는 사람, 그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편안하고 오늘 하루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김재권 작가의 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 소식이 없는 듯 이리 살아도 마음 한편엔 보고픈 그리움 두어 보고 싶을 때면 살며시 꺼내보는 사진첩의 얼굴처럼 반가운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동안 뜸하여 그립다 싶으면 잘 지내느냐고 이메일이라도 띄워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지는 풋풋한 기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왠지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만 잊은 듯 하여도 문득문득 생각에 설렘도 일어 그렇게 애틋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막연한 그리움 하나쯤은 두어 가슴에 심어두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소식이 궁금해지면 잘 있는 거냐고, 잘 사는 거냐고, 휴대폰 속에 젖은 목소리라도 살포시 듣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인지 아니면 핏비추다 영상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애틋한 관계, 그리고 가까이에 해야 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만 해도 문득 궁금한 사람. 이 사람이 잘 지내고 있나? 지금 어떤 일 하고 있지? 이것이 궁금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빈말이든지 진심이든지 뭐 진짜가 될지 가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야, 밥 한 번 먹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가까이에 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이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정말 애틋한 관계다. 내가 애틋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같이 밥 먹는 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서 하면은 전화 안 받고 다 문자 메시지 날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문자 메시지 날리는 것만으로도, 잘 지내라는 문자 메시지 날리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는 좀 어느 정도 애틋한 게 있고, 또 진짜 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랑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관계는 어색한 관계도 아니고 조금 떨떠름한 관계도 아니라 그 관계가 정말 애틋한 관계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속상한 일 있을 때 맨날 첫날 아무리 좋은 말,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조용히 다가와서 어깨 한번 다독여주고, 그런 사람이 정말 굉장히 애틋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러한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애틋한 사람인데 그 애틋한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틋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놓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집착하거나 막 나는 너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서로 함께 조용하게 마음 나누면서 때로는 거리를 가까이 좁히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를 조금 두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2009년에 작고하신 장영희 서강대 교수의 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인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추억 투자는 없더라. TV 속에 나오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실제 거리에서 만나면은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보다가 그 사람이었어 하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멀리 가 있더라고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도 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장된 모습 속에 그 마음에는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떠한 성품을 품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내가 비교되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쫄기보다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실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내 실속이고 내 이득이고 내 투자 가치라는 것을 장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인생, 유진아 작가의 글입니다. 삶이 시련을 주는 것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삶이 고난을 주는 것은 당신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당신을 겸손하기 위함이다. 세월이 말없이 흐르는 것은 당신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삶이 아픔을 주고 인생이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나쁜 선물은 공부가 되고 좋은 선물은 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아홉수가 꼈고 내 인생에 삼재가 껴가지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삶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엄숙해지고 조금이라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발뻗고 노력한다고 한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천운도 뒤따라야 하지만 내 인생을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 수고의 노력의 양, 그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겸손해야 됩니다. 나쁜 순간 다가왔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레슨이다 생각하고, 또 좋은 선물이 있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법륜 스님의 글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삶이 일이 될 줄 알았나요? 애를 낳으면 잘 될 줄 알았지 저리 속썩일 줄 알았나요? 우리는 원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쥐가 쥐약을 먹으려고 발돋움했지만
발이 닿지 않아 못 먹었다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린 사실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할 뿐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한 번 더 하면 될 뿐이지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지 않았을 거고, 혹 연애 중이시라면 지금의 연인과는 연애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와 같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처럼 솔로 생활 즐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열을 올리고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한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고 안 되었으면 또 다시 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게 되면 그냥 미련만 남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다 이루어져야 돼 라고 그 생각에 발목 잡히는 순간 오히려 남는 것은 어떠한 희망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불안과 염려,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 마음 놓고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 하고 어떠한 큰 기대와 이상을 걸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안위와 나 스스로의 안정을 위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